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달 26일이죠.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보완됐는데요.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늘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옷을 입은 마하와 옷을 벗은 마하의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스페인의 화가 고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 포천의 서장원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달 26일 발표됐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보완 조치가 나왔습니다. 지적됐던 문제점들 얼마나 해결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박춘호 소득세제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가장 핵심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예, 지난 2월 26일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 월세 확대 추세에 대응해서 이 적용 대상자를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자로 확대하고 네.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공제율을 10%로 확대해서 한 달분 이상의 월세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전문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책에서 좀 관심이 되는 부분이 기존의 월세 소득 공제가 이제 세액 공제로 바뀐다는 점인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 총 월세 지급액의 60%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했습니다. 소득 공제를 하면 이제 과표가 정해져서 자기 최고 세율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주로 6% 또는 15%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일률적으로 월세 지급액이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연봉 3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50만 원 냈으면 1년간 총 600만 원의 이제 월세를 지급하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60%인 360만 원에 적용세율 6%를 적용하면은 한 21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총 월세 지급액 600만 원의 10%인 그 6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또 네. 종전에 4,500만 원 이런 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한 600만 원의 60%, 360만 원의 15%를 적용받아서 그 조세 지원액이 49만 원쯤 되었는데 이 부분도 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 자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세 지출액의 10%인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또 혜택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그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또 내야 되죠? 예. 그 이제 앞으로 소득세 월세 소득 공제가 확산되고 이러면은 그 임대 소득이 양성화돼서 정상적인 과세 체계가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이번에 분리과세 제도라든지 여러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집주인들 대부분은 그 소득세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동안 사실 세금도 안 내왔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세금이 책정이 되는지 또 이해가 어려운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개편되는 방식은 이제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떼어서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 2호주택 보유자가 그 월세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 그 월세 금액 60%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주고 네. 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400만 원의 이제 임대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의 그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600만 원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또 400만 원의 그 월세 소득 공제 400만 원을 하면은 과표 그 세금을 내야 될 기준이 영원히 돼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또 신고할 때 예전에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5월에 뭐 복잡하게 신고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5월에 신고하는 거는 같지만 아주 간편하게 네. 이소득만 떼서 여기 해도 되고 또 사업자 등록 같은 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월세 소득이 노출된 집주인들이 월세 예. 임대료만 올릴 거다. 그런 전망도 예.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않던 임대소득이 과세되면은 그 일부 월세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이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네.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으면 증가도 그렇게 큰 규모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네. 좀 되고요. 또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되고 나면은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월세가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전세 가격은 아주 크게 오르고 있지만 그 월세 가격은 1년 이상 계속 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동안 형벌을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이 된다고요? 예. 그럴 경우에 임차인 보호가 좀 소홀해진 건 아닙니까? 예, 그동안 사실상 정상적인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그 형벌 사항으로 처벌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네.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과연 한호 임대하면서 뭐 조금의 위반이 형벌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면 오히려 네. 적용도 많아지고 더 임차인 보호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법이 통과되면 예. 그 이후부터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세액공제를 받는 세입자는 받지를 않겠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세액 이제 그때는 그 이제 월세나 새로 들어갈 때 네. 일부 집주인하고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 1년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계약서대로 계약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집주인하고 정 관계가 뭐 껄끄러우면 그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3년 이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세 이 세액공제가 첫 도입이 돼서 별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가 좀 튀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안 하지만 앞으로 이런 월세 세액공제가 일반화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네.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세액공제를 받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네. 신고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집주인하고 뭐 대면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뭐 전혀
집주인의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예. 임차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가까운 세무서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네. 국세청에서 전문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곳에 이제 전화를 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상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된다. 예, 예. 이 예. 부분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치면은 다 안내 전화번호를 다 예. 보여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박춘호 소득세제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스페인 최고의 궁정화가의 자리에서 상류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했던 프란시스 고야, 옷을 입은 마하, 또 옷을 벗은 마하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죠.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던 고야의 그림이 왠지 좀 어둡고 암울한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고야의 비밀을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란시스 고야 하면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죠? 예, 말씀처럼 고야는 스페인의 정말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네. 스페인 동북부 아라곤 지방의 사라고사주 부근에 출생을 했고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고야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수업을 아주 꾸준히 받았었고요. 이 과정에서 원화를 복제하거나 데생의 기본을 배우거나 하면서 미술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야는 참 학교운이 없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 장학생 시험도 여러 번 떨어지고요. 네. 또 이탈리아로 또 넘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왕립미술학교에도 응시했으나 거기도 또 납방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고향인 사라고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희한하게도 그곳에 이제 고야의 출세길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라고사의 한 백작이 그 자신의 궁전 그 장식을 고야에게 주문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지역의 대성당 프레스코와도 주문을 받게 됩니다. 벽화를 네. 받게 되죠. 저 주문을. 그러면서 유명 화가의 또 그 사위가 또 되는 네. 그런 행운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위 잘 나가는 스페인의 대표 화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간 화가치고는 고야의 그림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는데. 네, 되게 잘 보셨는데요. 그 고야의 작품들은 대부분 어둡고 암울해요. 네. 그래서 귀족이나 부하들이 주문해서 제작된 수많은 초상화들에서도 그 화려하면서도 그 어두운 기운들이 계속 감돌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고야의 이러한 화풍은 그의 개인사하고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야의 개인사가 어땠습니까? 고야는 막 풍족하게 자라지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몇 번의 그런 학업운도 좀 안 좋았는데 네. 결혼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도 되게 잘 나가던 그런 작가였는데요. 그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되게 네.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중병을 좀 자주 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약한 몸을 그 고야의 자식들도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야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한 4년 상간으로 연달아 잃게 돼요. 네. 죽죠, 아이들이. 그래서 자신의 탓이라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건강도 또 한번 염려하기도 하는데 네. 재밌는 건 장수했습니다. 고야는 83둘까지. 또 그 46살쯤 돼서는 콜레라를 심하게 앓게 되는데요. 네. 또 고열로 청각을 잃기도 해요. 근데 다소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장애를 안고 살게 되죠. 그래서 회복된 후에도 계속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궁정 화가를 화가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리 상태는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예. 몸이 약했는데도 80 넘게. 네. 장수해. 골골 80. 80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고야가 그렇게 중병을 앓았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종종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고야는 이제 스스로의 몸 상태가 이미 다양한 죽음이나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네. 또 죽음을
이제 완전한 죽음을 다루거나 또 그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극한 감정을 또 표현하거나 또 극단의 상황, 뭐 전쟁 같은 그런 극단의 상황에 놓여진 인간의 그 본능을 이야기하는 등 고야의 작품들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제 속속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고야의 유령 같다, 망령 같다고들 하지요. 고야의 유령. 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예, 사실은 이 고야의 이야기를 다룬 스페인 영화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 고야의 유령이란 말은 그 고야의 초상화들 또는 그 인물, 그 그림의 인물들에 등장하는 그런 의상이나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 전쟁의 참상과 같은 판화 작품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바로 여기에 보여지는 그 일관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검은색의 어떤 기운들인데 바로 이 검은색의 기운 때문에 고야의 유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상징적인 말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검은색은 일종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색깔로 당시에 여겨지긴 했었으나 네. 근데 여기에서 그 뭐 댄디 블랙이라고 하는 뜻으로 네. 세련된 부호들이 검은색 정장을 많이 입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야가 이러한 검은색을 굉장히 잘 다루었었기도 했었어요. 그 세련된 블랙, 뭐 댄디 블랙 이런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네. 고야의 유령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은 그 댄디 블랙인데 웬 유령 같고 그다음에 그 아무라냐 싶을 텐데 네. 고야는 화가 초년생일 때부터 검은색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파나 애칭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도 능수능란하게 검은색을 다뤘고요. 예. 그래서 고야의 검은색은 스페인의 흑색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고야의 검은색이 점점 암울한 기운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각장애로 인한 어떤 그 여파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 신경쇠약에 걸렸었대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신경쇠약에 걸린 것들이 계속 잔재로 남아 있다가 그러한 그 당시 청각을 잃었을 바로 그 당시에 악몽적이고 몽환적인 어두운 그림들이 바로 이제 그 고야의 그 어두운 그리고 예. 검은 그런 검은색의 그런 아우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죠. 예. 또 게다가 이 시기에 고야는 프랑스와 스페인하고의 그 전쟁을 예. 직접 목격하고요. 특히 나폴레옹 군인들이 그 구경꾼 스페인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 학살을 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한 그 5월 3일의 처형이라고 같은 작품에서도 보면 그 아주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을 그리게 되죠. 예.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고야의 그 5월 8일의 처형이라는 작품 5월 3일의 처형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이 작품은 사실 고야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 개인적인 생각이 녹아져 있었고 예. 결국 이것이 고야의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하고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 5월 3일의 처형 보면은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고 맞아요. 스페인 국민들이 손 들고 있고 뭐 네네, 이런 상황인데 맞아요. 네. 그 고야의 그 자의적인 종교적인 메시지 조금 다른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5월 3일 처형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 군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래요. 네. 그래서 그 시민이 손을 딱 벌리고 있잖아요. 네. 그 시민의 손바닥에 보면은 십자가 같은 몸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마치 네. 예수의 어떤 그런 표현처럼 되어 있고 그 옆에 수도사는 주먹은 불끈 쥐고 있지만 굉장히 무력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는 이 현실 앞에서도 그 종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녹여놓고 있고요. 이후 고야는 성직자를 공격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덕에 예전에 그렸던 그 마하 작품이 갑자기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예. 옷을 벗고 있는 마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죠? 예, 그 사실은 이 작품이 그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당시 스페인에만 있는 도회적이고 화려하고 조금 경박해 보이는 그런 여성을 마하라고 부른대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옷을 벗은 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드는 당시 그 금지되어 있었고 종교단체에서 그래서 이 작품을 압수를 해요. 예. 그래서 고야를 이제 종교 재판에 막 회부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작품에 옷을 입혀라 이렇게 예. 명령을 내리죠. 근데 고야가 차라리 입히느니 내가 다시 그려주고
줄게. 그래서 예. 옷 입은 마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애정, 고야의 고집이 예.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하의 모델은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고야도 내연 관계의 공작 부인이 계셨고 네. 또 말년에 가정부랑 뭐 그래서 부인이 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 모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작품이 고야의 최초의 작업이라는 거는 맞죠. 예, 그렇군요. 최고의 작품이죠. 네. 근데 이 작품은 검은색도 매우 내세적이고 또 최초의 여성 음모를 보여준 누드라는 점에서 아주 길이 남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놀라운 또 그 음모 부분에 그 검은색 표현이 또 놀랍게도 네.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도 이제 많은 관람객들을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후 고야는 귀머거리 집이라고 불리는 집에 집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드리드 근처에 교회에 있는 집인데 여기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려요. 벽에다가. 그 집 벽에다가 그래서 소위 그 그림들을 검은 그림이라고 하고요. 앵커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고야의 어둡고 암울한 그림들이 예. 바로 이 귀머거리 집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날 모두 이 그 귀머거리 집에 가게 되면은 고야의 그러한 유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기에는 고야의 마지막을 장식한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귀머거리 집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르도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고야의 검은색이 매우 뇌세적이고 고혹적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검은색하고 조금 다른가요? 네, 그게 이제 얘네 그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흑색이라고 그 스페니쉬 블랙이라고 할 정도로 그 고야의 검은색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사실 검은색은 먹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그 먹색을 빼면서 그 검은색에도 그 바리에이션을 되게 주면서 그 나름의 그 상황에 또는 네. 그 위치에 맞는 이런 검은색을 뽑아내는 놀라움이 있대요. 그래서 같은 검은색인데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구별을 못하겠지만 고야가 검은색을 화면에 달아놓으면 저희가 형태로 구별할 정도로 네. 그 검은색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능수능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옷을 벗은 마하 이전에는 네. 여성의 음모를 보여준 누드는 없었습니까? 음모는 없었대요. 최초다 이거군요. 네, 일단은 그렇게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모딜리아니 작품 같은 거 보면은 더 파격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별로 충격적이도 않은데 당시에는 당신은 굉장히 아니죠. 왜 종교 재판에 회부될 정도였으면.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가를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잠깐 뛰어넘어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인상주의를 물꼬를 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뭐 피리 부는 소년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마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네. 네. 프랑스 화가죠. 네, 맞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마네의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청정지역으로 명성산 그리고 산정호수가 아름다운 도시 포천이죠. 포천의 서장원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 사기 혐의로 3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6차례에 걸쳐 보험금 8,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0년 사이에 3배 늘었습니다. 또 자살 원인의 25%는 경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으로 20년 전인 1992년 8.3명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3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2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달 동안 전남 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명성산이 둘러앉은 산정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 가운데 하나죠. 포천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청정지역으로 도심을 떠나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최근 포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장원 포천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네. 시장께서는 3대, 4대 포천시장을 역임하셨는데 처음 시장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많이 이루셨습니까? 예, 저는 시민 여러분의 가분한 그런 사랑으로서 포천시장의 주임을 맡은 지 벌써 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 한 140여 건 되는데 90%인 123건의 정상적인 완료 내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민선호기 공약이행 평가를 했는데 예. A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인데 전국 유권자 연맹에서 예. 전국 시장 중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그렇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시민들께 봉사해야 할 일들을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일들 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권자 대상도 받으시고 비결이 뭔가요? 우선 초심이고요. 예.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지금 시민이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16만 명이 이제 우리 시민인데요. 실제로 인구에 잡히지 않는 군병력 그렇죠. 또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해서 유동 인구는 다 치면 4, 5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께서는 포천 토박이여서 포천에서 나고 자라고 늘 포천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졌나요?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포천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안보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 또 수도권 정비법 등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발전이 좀 둔화됐던 곳인데 현재는 시 발전에 그런 전개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업들 도로 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자리 네. 또 관광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 이제 자신감이 넘쳐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예.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포천도 귀농 인구가 있나요, 혹시? 그쪽으로? 귀농인이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귀농인이. 서울서 이렇게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예. 귀농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좀 북쪽 지역이라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있군요. 우선은 뭐 그 지가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예. 또 이 수도권 서울서도 갇혔기 때문에 귀농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장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8265번. 3년 전쯤인가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가 옛 길을 안내해줘서 진입에 실패하고 등산에 실패했습니다. 등산로 입구 좀 잘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왔네요. 3년 전이니까 뭐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예, 많이 정비해서 네. 우리 포천을 찾는 우리 등산객, 내방객에게 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포천을 떠나지 않고 쭉 포천에만 계신 걸 보면은 포천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뭐 뼈속부터 포천인입니다. 15대째 살고 있고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우리 포천, 예. 정말 내 고향 포천이 예. 다른 어른 곳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많이 찾는 그런 고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의 매력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뭘 하시죠? 뭐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물과 사람이 좋습니다. 막걸리도 유명. 네, 아주 뭐 먹거리, 예.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양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하기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북 통일이 되면 포천 지역이 아주 관광의 요지가 될 거다.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통일 한반도의 중심 도시가 틀림없이 될 거고요. 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도 광릉 수목원, 또 산정호수, 또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아트밸리, 예. 또 대한민국 허브의 천국인 허브아일랜드, 또 포천 한탄강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그레이트 캐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경관이 좋다. 예. 또 늘 우리 그 연속극에 촬영지도 많이 나오는 비둘기낭 폭포, 예. 또 수목원 산책로, 고모저수지 주변을 산책로로 한 100억 이상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은 곳에서 아주 좋은 곳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애청자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포천을 방문해 주시면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포천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항상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예. 우리 포천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귀농 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그러면은 땅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 안 많이 올랐어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이 투자 적기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그 가장 최고의 이슈가 그 연천 구리 쪽 민자 고속도로 설치가 최대 이슈라고 하던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구리시에서 포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예. 포천은 뭐 고속도로 단 1m도 또 철도 1m도 없는 곳이 돼서 교통이 그동안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네. 지난 2016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잘 진행 중에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북으로는 금강산 또 남으로는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축으로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아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그런 도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그게 시작이 몇 년도에 되셨다고요?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2006년? 2006년. 그렇죠. 지금이 2014년이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2006년인가 보다. 아니요? 2012년 6월입니다. 2012년. 네, 2012년이요. 그러면 아직 2년도 좀 안 됐네요. 네, 이제 1년 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2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요. 지난해에도 보상비로 국비가 1,700억이 투입이 됐고요. 올해는 4,350억 원. 그래서 이미 도로 보상비가 50% 이상인 6,219원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아주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구리 쪽에서 시작되나요? 아니면 포천 쪽에서 시작이 되나요? 공구를 8개 공구로 나눠서 네. 공구별로 시작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 사업이 적게 준공을 위해서 혹시 또 토지 보상비가 모자랄까 봐 예. 올해 국가 예산에 이자로 300억을 더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고 예. 준공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년이면 한 3년 후면은 예. 완공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구리서부터 산정호수까지는 뭐 금방 가겠네요. 강남에서 산정호수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마 1시간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어요. 설계 속도도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문자로 들어왔는데 6326번이요. 30년 전에 포천 막걸리가 맛있어서 멀리까지 가서도 포천 막걸리만 사 마셨는데 요즘은 그 맛이 안 납니다. 옛날 맛을 찾아주세요. 요즘 맛이 좀 변한 모양이죠? 지금 포천 막걸리 맛이 상당히 좋은데요. 예. 외부로 나오는 막걸리가 생막걸리가 나오지 유통망이 없어서 네. 예전에는 포천서 생산만 오면 그냥 외부 분들이 다 사가다 이렇게 판매도 한다든지 뭐 잡수기도 했는데 예. 요즘은 살균 막걸리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네. 맛을 아마 느끼질 못하실 겁니다. 포천에 오시면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4435번. 아주 좋은 포천인데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차는 엄청 밀리고 전철은 없고 해결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속도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철도 유치 사업도 지금 정부를 설득 중에 있어서 네. 조만간에 아마 용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겠지만 그 산업단지 육성이 쉬워질 것 같은데 최근 뭐 산업단지도 조성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곳, 예. 또 용역 중에 있는 것이 2곳인데 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신평 장자산업단지와 용종산업단지는 올해 말 또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잘 추진 중에 있고 네. 이 장자산업단지는 15만 평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100% 분양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예, 그러면? 그 장자산업단지는 우리 염색, 예. 섬유와 피혁 염색이고요. 예. 용종산업단지는 우리 시의 주력 사업인 가구, 예. 또 염색, 섬유, 예. 또 우리 음식업 해서 잘 준공이 되면 2014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완료되면 일자리 7천여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서 아마 지역 경제의 활성화 예. 또 지역 내 블록 건축물로 공장으로 운영되어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수질 오염이 있었던 것을 아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예. 보다 환경이 개선된 그런 곳으로 집단화시켜서 관리의 용이점도 있어서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혁하고 그 염색 그쪽은 아무래도 폐수가 나올 테니까 예. 그거는 참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종합폐수 처리 시설을 예. 한 1,000억 이렇게 들여서 아주 최첨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포천 하면은 뭐 산정원수를 비롯해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 이런 포천을 명품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궁예왕의 슬픈 전설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명성산 예. 산정호수는 아마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그런 국민 관광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해서 지금 용역비 2억 6천을 투자해서 다양한 관광 수요를 반영해서 예. 산정호수 그 조성 계획의 변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포천 서장원 시장님과 함께 지금 포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샵 0945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 들어온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7883번.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 홍보를 많이 하던데 참석하면은 뭐 특별한 뭐 주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우리 이 38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 버섯이 우리가 또 상당히 유명합니다. 예. 버섯을 전부 다 드립니다. 어떤 버섯인가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느타리, 표고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주 가져가시면 꼭 기니 식탁에 오르면 아주 웰빙 식탁으로 예. 꾸밀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재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청정도시 포천 중에서도 특히 한탄강 주변은 더 청정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탄강 주변이 세계유산에까지 등재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탄강은 약 50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까지 수차례 분순된 그런 용암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화산강입니다. 네. 현무암 협곡으로 이제 원형이 보존된 뛰어난 그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 경관이 정말 아주 우수합니다. 예. 이것을 1차는 1단계로는 한탄강 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네. 또 향후에는 유네스코에 한탄강 자연 유산으로 예. 등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아마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포천을 찾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추진 중에 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고 자연 환경도 좋고 하지만은 교육 부문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천의 그 교육 경쟁력 뭐 강화 방안 뭐 있습니까? 사실 2010년까지 교육부에서 실시한 그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예. 우리 시가 최하위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간 한 60억 이상의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기존에는 균등 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방식을 변환해서 자랑스러운 학교 경진대회 예. 또 우리 시에서 핵심 인재 교육 등 학습 부지나 제로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전국 꼴찌에서 예. 이제는 제법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또 그거를 하나 단적인 예로 예. 지난해 2012학년도에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예. 80명밖에 보내지 못했는데 예. 2013학년도 입학생은 163명이라는 2배 이상의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지난해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예. 경기도 내에서 학업 향상도 1위입니다. 예. 향상도 1위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도 교육 사업에 매진해 나가서 정말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로서도 면모를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포천 인구는 어떤가요?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우리 포천시는 지금 딱 16만에서 그냥 정체돼 있습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는데 예. 길은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외부에서 그냥 왔다 가는 인력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주택 사업에 시기를 아마 제때 하지 못해서 예. 지금 거주 공간이 없어서 그걸 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2번에 걸쳐서 6년 동안 이미 시장을 쭉 하셨는데 좀 본인께서 좀 부족하다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3선에 도전하실 계획인가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가분한 그런 사랑으로서 예. 시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또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포천시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 저의 꿈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포천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러한 그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제 역할을 다하고 싶고 또 저의 열정과 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우리 시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원 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